아 정말로 이게 3시에 이제 선고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보다 더 늦게 했죠. 생중계로 저도 봤는데 아 듣다 보니까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네, 뭐 일반적인 예측은 지금 네. 무죄를 이제 확정하는 거 상고 기각 검찰의 상고 기각 아니냐 뭐 이런 건데 일단 뭐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아마 신인규 변호사님이 이제 법조인이니까 더 이제 잘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크게 이제 몇 가지 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면은 네. 이 좀 정치적 이게 다른 걸 다 떠나서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게 판사 복불복인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네. 근데 어떤 판사에 걸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판결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사법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존중하는 거는 물론 판사 개개인이 다 자기가 이제 이런 그렇습니다. 독립적으로 네.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이게 안정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1심에서 이미 이게 일반적으로는 저거는 벌금형 정도였다. 과거에 사례를 봤을 때. 네. 뭐 이 정도로 봤는데 이거를 징역형을 때려버리면 집행유예 붙은 징역형을 때려버리면서 야 이거는 뭔가 정치 보복이다. 그리고 2심에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벌금형 정도 그래도 잘 나오면 나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게 또 무죄가 나오고 완벽히 무죄를 완벽히 또 선고했고. 무죄가 나오고 네. 또 여기에서는 또 이렇게 되면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조금 너무 오락가락하는 이 신뢰에 대해서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네. 하나가 있고 오늘 대법원이 했던 방식은 조금 굉장히 놀라웠던 게 이거는 대법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반 법정 같았어요. 일반 법정 같았다. 예,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뭐 이 형량만 내리지가 않았지 이게 법률심이면은 법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고 뭐 요런 게 그러니까, 중심이 돼야 네. 되잖아요. 근데 어떤 아주 디테일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파고들면서 사실 이게 그러니까 뭐 큰 취지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거짓말로 봐야 된다. 이게 눈높이를 이제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 좀 잠깐 동의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뭐 디테일한 네. 거는 좀 신변이 잘 얘기하겠지만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봐서도 이거를 유죄로 보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아니, 시각들도 상당히 많기 일단은 때문에 보태서 좀 여쭤보면은 사실은 대법원에 이제 소부에 배당이 됐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일에 이거를 전원 합의체 회부를 할 때 야 이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이제 또 합의기일을 2차례 연속으로 열길래 아니 그래 국민들의 관심이 큰 사안이니까 빠르게 선고하나 보다 이 정도 생각했는데 갑자기 선고 기일을 이렇게 그 오늘로 잡았기에 솔직히 저는 의심을 개인적으로 좀 못했던 게 통상적으로 제가 만났던 대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이제 예를 들면 판결력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오래 걸린다 이런 그 공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도 상고 기각 쉽게 얘기해서 원심의 무죄 그 판결 유지될 것 같다 이랬는데 이렇게 파기환송하면서 날짜를 빠르게 하고 선고 일자를 어떻게 보면은 633 원칙으로 비춰보더라도 훨씬 더 길게 잡을 수 있는 걸 빨리 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약간 사법부가 이거 정치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예, 이거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본인들이 제거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빨리 이렇게 판단을 한 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그리고 이게 매우 불행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은 그 대법관들의 정치 성향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또 언론에서 누구는 뭐 누가 임명했고 어떤 성향이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10대 2거든요. 12명 맞아요. 중에서 네.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10대 2 진짜 보니까 반대 의견 2명. 예, 뭐 네. 진보 2명에 중도와 보수가 뭐 나머지 이제 10명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 언론 기사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거의 그대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헌재에 대해서 이제 놀라웠던 거는 그런 거잖아요. 이 보수 재판관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사안이 달라요. 이제 이재명 이 공직선거법하고 헌재 윤석열의 이제 파면이 된 그 내란과 관련된 건 다르지만은 어떤 정파성을 떠나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거. 예를 들면은 다른 뭐 이를테면 뭐 뭐 한덕수라든지 이런 네.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각을 했잖아요. 진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파성을 뛰어넘어서 뭔가 초월해서 네. 이렇게 헌재가 있는데 이번 대법원은 글쎄요 너무나 이 정파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데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 속도까지 이거는 네.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뭐 판결이네요. 그러니까 판결의 의의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보도 자료, 기자들이 보는 자료에 설치를 했는데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 심리를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했는데 두 번 한 게 뭐 집중 심리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 근데 우선 뭐 짚을 게 좀 많기는 한데 하나씩 좀 저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대법원이 그 마지막 최종 판단이거든요. 물론 뭐 이제 파기환송을 해서 또 고법에 돌려보냈다가 오기도 하지만은 일단 3심제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판단인데 우리가 보통 법률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법률심이 뭐냐면은 원심 있지 않습니까? 고법에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 법률적 쟁점이 있어요. 그렇지. 그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그동안의 대법원이 했던 판례 이런 거를 인용을 해가지고 판단을 한다든지 네. 아니 전원합의체니까 그 판례를 바꿀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쟁점에 대한 답을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대법원이 보통 그 판결문을 쓰는데 이번 판결문은 너무 이상한 게 진짜 아까 우리 김준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진짜 1심 판결문 다시 쓴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읽으면서도 대법원이 얼마나 졸속으로 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읽어보니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엉성하게 써놨어요. 네. 그러니까 졸속 심리의 결과가 그대로 지금 결정 판결문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의 불충분성.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유죄로 지금 1심 판결문처럼 다시 판결문을 또 쓰다 보니까 엄청난 이거는 혼란을 지금 가져온 대법원 스스로가 네. 저는 권위를 지금 떨어뜨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딱 일단 눈에 들어오는 거는 그냥 대법원은 그겁니다.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하고 연결된 발언 전부의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인 인상으로 발언의 의미를 해석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체적인 맥락이라는 게 고등법원은 하나하나씩 잘라가지고 살라미식으로 법리적인 판단을 다 했거든요. 맞아, 네. 근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판단을 살라미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어. 다시 또 할 말이 없으니까 우리는 뭉뚱그려서 그냥 유죄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수준의 전체 취지가 이래.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그걸 어떻게 정합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고등법원에서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공소장이 너무 엉성하니까 그냥 전체 맥락이 거짓말이다 이래버리니까 고등법원이 그 공소장 다시 써오라 그랬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를 알려줘야 거기에 대해서 대응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고등법원이 그걸 다 살라미식으로 깨가지고 무죄라고 했는데 다시 대법원은 아니 전체로 또 묶어가지고 그냥 유죄야. 그냥 유죄야 수준으로 지금 판결문을 썼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 판결문에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는 없어요. 거잖아요. 없고 오히려 이거는 사실심을 더 건드려버리는 듯한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법률적 네. 쟁점 지금 대법원 보고 가서 뭐가 법률적 쟁점이에요라고 얘기해보라고 하면은 본인들도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여기 좀 그런 게 안 써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네. 너무 엉성한 지금 대법원 판결문을 받고 판결에 대한 의의도 이렇게 끝에다가 보도자료에 네.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는 의의가 없어. 의의라고 써놓고 절차와 실체에 대해서 써놨는데 그냥 대법원 마음이야라고 아니, 지금 써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까 이제 다시 처음의 문제로 돌아가면은 왜 이렇게 빨리 선고한 거야? 대선이 34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준다고 이들이 달아놓은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대요. 그러면 생각이 드는 게 1년 전에도 있고 6개월 전에도 있는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례를 든 게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 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 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 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킨 바 있다고 했는데 일단은 25년 전 사건을 참고한 것 자체가 이상하고 미국과 우리 대법원의 기본적인 사이클이나 여러 가지 형태가 유사하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고 게다가 이거는 대통령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재검표를 하는 문제고 이거는 후보자의 자격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아예 다른 사안으로 보이는데 이걸 들이대면서 지금 신속하게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핑계를 대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걸 써놨으니까 읽는 사람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내용을 써놔야 이해를 하고 비평을 하고 하는데 지금 이 판결문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을 갖다가 아무 말이나 지금 붙여놓은 상황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또 네. 하나는 구속 취소 인용 그 지기현 재판장이 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로 돼 있는 걸 시간으로 바꿔가지고 본인들이 그냥 판단을 내리거든요. 수사권에 대해서도 있다 없다를 판단해야 되는데 의문이 있다. 의문을 제기하면서 판사가 무슨 뭐 국회의원이에요? 판사가 의문 제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판단을 네. 해줘야 되는데 의문을 제기하면서 윤석열에 대해서 심우정 총장이 즉시항고 포기하니까 결과적으로 석방까지 됐거든요. 네. 이것 똑같습니다.
아니 저는요 만약에 대법원이 자신 있으면요 고등법원 판단에 대해서 이게 문제다 유죄라고 차라리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그냥 파기자판을 해버리면 돼요. 네. 자신 있으면.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놓고서 파기환송으로 또 밀어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결국 대선은 치러집니다. 대선 치르고 나서 또 한 번의 혼란을 우린 또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판사들이 그렇게까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 취지라는 거를 부각시키고 싶었으면은 확신했으면 자기 스스로 그런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고등법원에 갔다가 지금 그 키를 던져버린 셈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속 취소 인용보다 더한 전 정치 아니 판결문으로 전 정말로 이제 보여집니다. 가장 나쁜 결정이 아까 말한 최악의 대로 결정이죠. 최악의 결정. 유권자의 선택을 앞둔 시점에서 본인들 스스로 차라리 파기 자판을 해가지고 벌금을 매기든 징역형을 내리든 했다면은 종국적인 처분을 한 거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유권자한테 가능성의 여지가 있는 쉽게 얘기해서 파기환송 고법에서 다시 한번 판단보다 보는 형태로 가게 되면 이게 사실은 투표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까 이게 김재희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이게 참 여러모로 좀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인 판결이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이 사안에 대해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거는 뭐냐면은 이 특정인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기억을 한다 못한다, 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처벌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김문기를 알았다 몰랐다. 근데 이게 이제 1심에서는 김문기를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는 처벌을 안 하는 대신 골프에 대해서 이제 맞아요. 골프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따로 떼놔 가지고 그거를 네. 이제 처벌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왜 이 지금 25년 전 사례 뭐 이런 거를 지금 들고 나왔냐면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이런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공론장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렇게 돈을 쓰는 거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이제 엄격하게 아니면 거짓말도 예를 들면 학력을 속인다든지 내가 고졸인데 뭐 이를테면은 뭐 하버드를 나왔다고 한다든지 그러니까요. 뭐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처벌을 하게 하지만은 이런 것들은 이런 류의 이제 공방전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최대한 언론에 맡기고 각 정당에 맡기고 사람들의 판단에 맡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사진을 트리밍을 해가지고 그거를 강조했는 대해서는 누군가는 아니 골프를 어떻게 저걸 안 쳤다고 생각할 수 있어? 이재명 거짓말쟁이네라고 해서 본인이 판단을 해서 네. 저 사람 거짓말쟁이는 찍으면 안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다고 생각하는 야 그거 뭐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각자 이거는 이런 공론장 영역에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판단하게 냅둬야지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왔고 법조인들도 상당수가 그렇게 해왔고 2심의 그 큰 취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는 네. 이런 것들은 이제는 그러니까 선진국처럼 하자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하게 너무너무나 치명적인 공직선거법의 허위 공표 사실의 취지라는 거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팩트를 봐서 디테일하게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큰 틀로 봐가지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참 이제, 문제가 네. 많은 판결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 이거 판단을 보니까 대법 판단이 뭐 다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보자면 이 골프 발언이라는 게 이겁니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렇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 공개했던데 확인해보니 전체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보여줬다. 조작한 거죠. 이 발언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판단으로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랑 골프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이게 행위에 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에 저는 김문기랑 골프 친 적이 아예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건 없는 거잖아요. 그 발언 안 했죠. 네, 그 발언 없지. 그러니까 예. 고법도 공소장을 다시 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특정해서 하라는 특정하라고 거지. 뭐가 네. 잘못인지를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단은 다시 뭐냐면은 1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자꾸 이제 이런 거야.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그걸 해석을 하면서 해석을 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네. 이거를 지금 뭐 여러 번을 읽어봐도 왜 이게 안 와닿냐면은요. 일단 고등법원에서 1심 판결의 잘못된 지점,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처럼 판단을 한 거예요. 사실 1심에서도 그냥 덮어놓고 유죄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걸 고등법원이 바로 잡았어요.
그럼 바로 잡았으면 바로 잡은 거에서 뭐가 잘못됐다라는 네. 전제 위에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 판단이 없고 그냥 다시 또 1심 논리로 돌아가서 1심처럼 판결문을 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리 이걸 읽어봐도 2심에 대한, 그러니까 2심에서 바로 잡은 거에 대한 법률적 쟁점에 대한 답이 빠져 있고 그냥 1심처럼 다시 뭉뚱그려가지고 또 추상적인 유죄 판결문 이걸 또 써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대법원의 상당한 월권이라고 좀 보여지고 직무유기죠. 본인들이 고등법원의 원심에 대해서 법률심으로서 어떤 법률 판단이 그러면 고등법원이 오류를 저지른 거냐, 법리 오해가 있느냐 그걸 짚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아니 그리고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이 봅니다. 판결이 법조인들이 가진 맹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거인들에게 이 발언이 준 인상을 왜 법관들이 일방적으로 해석을 합니까? 예를 들면 이런 정도의 판결을 쓰려고 한다면은 당시에 이 발언을 보고 실제로 투표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뭐 서베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학문적으로 따진다면 해보고 결정해야 되는 건데 12명 대법관 모여가지고 내가 보니까 선거인들은 이 발언을 이렇게 해석했을 거야. 이게 무슨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다. 이 보도자료 지금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하셨지만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의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네. 전체적인 인상이란 거를 자기들이 확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골프 발언은 피고인인 김문기와 함께 해외 출장 기간에 김문기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영향 받았다고 하고 네. 백현동 관련 발언 전부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의 기준으로 그 인물을 그러니까 확정하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법조인은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저도 많은 이제 뭐 판결문을 봤는데 대법원에서 전체적인 인상을 가지고 우리가 확정하면 이런 표현을 쓴 거를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논거가 이게. 없는 거예요, 논거가. 예. 아니 그러니까 해석이야 그러니까 그냥. 법리를 가지고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전체적인 인상의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 안 하면은 협박하였다는 뭐 취지로 이런 얘기했다라는 건데 참 놀랍다. 일단 놀랍다. 자, 지금 개인적으로. 예. 속보가 뜬 게 이거 판결 나오고 나서 지금 한덕수가 바로 사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후 관계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약간 불길했던 측면이 하나 말씀드리면은 5월 1일과 2일, 3일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언제 그만두고 출마 선언을 할까 했을 때 갑자기 대법원에서 5월 1일 날 그 상고심 선고를 한다기에 솔직히 제 생각은 이 양반이 아마도 이 상고 기각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날 출마를 한다고 다음 날 우리가 신문 1면을 만들면 가장 중요한 헤드라인이 되는 기사를 맨 왼쪽 상단에 배치하고 그 다음 중요한 기사를 오른쪽 이제 길게 상단에 배치하는데 이재명 당연히 이제 안 그래도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굳이 이날 그만두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우리가 모르는 답을 알고 있는가 이런 와, 생각을 저는 안 해본 건 아니거든요. 그 예. 의심이 매우 강하게 드는데요. 매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매우 강하게 드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대법원과 그 한덕수 그 전 이제 대행이겠죠 사이에 특별하게 이제 교류 관계가 있다 이런 건 전혀 근거는 없습니다. 없지만 어쨌든 굳이 이날을 택해서 그만두고 이제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다는 게 조금 정치적인 문법으로는 좀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김민희 평론가님. 네. 진짜 대단하다 우리나라. 참 놀랍네요. 일단은. 진짜 우리나라 대단하다. 저는 뭐 이제 가급적이면은 정파적인 거를 좀 떼고 얘기를 좀 하려고 네. 판단을 해봐요. 그러면 이 자리에 예를 들면은 다른 사람을 넣어보고 정치적으로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을 넣어보고 이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뭐를 넣어봐도 이거는 굉장한 무리수다. 제가 아니 근데 보기에는. 저는요 네. 백현동 거는 딱 진짜 한 가지만 우리가 판단해 보면 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는 사실과 다르다는 거잖아요. 사실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경력, 뭐 학교를 다닌 사실이라는 거는 검증이 가능해야지 우리가 사실이라고 하고 검증이 불가능한 거 내 취향, 내 의견 이건 검증이 불가능해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평가 네. 이거는 아예 그냥 우리가 명예훼손에도 안 들어가고 이 허위 사실이 아닌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발언, 백현동 발언도 보면 본인이 협박을 받고 뭐가 이렇게 주관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다는 얘기를 한 것인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그냥 법원은 아무런 논거도 없이 그냥 이거는 사실이라고 그냥 단정을 지어버리고 우리 해석이 맞아. 그리고 그걸 그냥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거짓말이라고 네. 하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협박을 본인이 받았다라고 느낀 느낌을 얘기한 건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 전제부터가 지금 이게 충족이 안 되면서
뭔가 그러면 자기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러이러하니까 3단 논법에 따라 증명을 해야 되는데 네. 증명도 다 빠져 있어요. 그냥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도 이제 비평할 해설하는 게 없어, 저희들도 이게 좀 약간 납득이 안 가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야. 뒤집힌 마우스님은 진짜 속상한 판결이네요. 답답합니다. 진짜 좋은 세상 만드는 게 이렇게 힘이 드나요?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방쇼님은 또 이렇게 연휴 앞두고 화나네요. 압도적 승리만이 답이다. 경향TV 화이팅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워웡님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이 뭔데 국민들 인식을 판단하 저랑 딱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이 대목에서 하는데 그 슈퍼챗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나가는 주민씨께서도 노무현 탄핵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 역풍은 클 것입니다.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시청자나 구독자들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저희가 이 대법원의 그 판결문을 받아들고 해석하는 우리의 마음과 너무나 일치한다는 점에서 다수의 대중들도 비슷한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저는 또 이 대목에서 좀 기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1심, 2심까지 판결 나오고 오래 걸린 건 사실이에요. 본인들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에 판단하겠다는 원칙을 뭐 세웠다고 하니까 알겠는데 그 판단을 법원이 들이빼면서 늦게 했지 우리 유권자들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늦게 하라고 판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핑계를 법원 안에서 일어났던 그 자기 부정적인 행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20대 대선 후보자였던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 사건에 관해 1심 공소제기일 이게 22년 9월 8일입니다. 부터 대법원의 상고 사건이 접수된 25년 3월 28일에 이르기까지 약 2년 6개월이 걸린 제1, 2심에서의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 없다는 인식 아래 우리가 빨리 했다는 건데 종국적으로 대법원이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이런 판결을 함으로써 정말로 유례 없는 혼란에 빠진 거는 신인규 변호사,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유권자들이 지금 감당해야 될 혼란의 몫이 너무나도 큰 게 대법원은 최종심이고 최종의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본인들이 전원합의체도 이렇게 졸속으로 빨리 잡고 했으면 그 잡은 동기가 뭐겠습니까? 빠르게 정리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권한이 있으니까. 근데 권한을 안 써요. 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고등법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고등법원에서는 다시 심리를 해요. 네. 그럼 고등법원도 그 기존의 판결을 내렸던 그 재판부 뺀 나머지 중에서 또 무작위 추첨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 또 고등법원에서 또 한 번 심리를 합니다. 그래서 또 대법원으로 넘어오면 시간이 또 한참 걸리잖아요. 결국에는 국민들은 아무것도 그러면 확정되지 않은 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또 네. 대선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얼마나 유죄로 덮어씌우기가 너무 좋은 신났지. 프레임을 네. 대법원이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그 명태균 수사나 이런 것들도 검찰에서 안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걸 국민들이 왜 양해를 하죠? 당연히 수사해야 되지만 그것이 지금 대선 주자로 나온 사람들에게 일부 영향을 줄까봐 수사 안 하는 거를 국민들이 이해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한참을 넘어가서 그냥 대법원이 너 유죄야 라는 식의 판단도 아닌 그러니까 느낌만을 국민들에게 오히려 선거에 개입을 하는 그 행태를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저는 대법원이 선거 개입이라고 보고 정말 허위에 대해서 본인들이 확신이 있었으면 파기 재판을 그럼 때렸어야죠. 아니, 자기들이. 게 아니라 지금 판단했었어야죠. 대법원이 어떤 일을 벌였느냐 그 정당 당사자 후보를 낸 당사자들의 입장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그 사건 그 파기환송에 대해서 즉시 후보 사퇴하라. 이런 입장을 바로 내놓습니다. 나오잖아요, 지금 바로. 네. 즉시 후보 사퇴하라 이런 입장을 내놨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다. 결국 국민의 뜻이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사실은 내일부터 대법원 덕분에 국민의힘 선거운동은 굉장히 감명해질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사법 리스크 불안한 후보 이재명은 유죄야. 후보 그만둬야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요것만 계속 들고 다닐 겁니다. 네, 이제. 뭐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고법 쪽에서 네. 공보관이 얘기를 했는데 뭐 읽어드릴게요. 예. 고등법원 재판부 배당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서울 고법으로 송부하면은 네. 다시 배당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원심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고 이제 나머지에서 추첨을 그렇겠죠. 네. 이제 하는데 이제 재판 진행 관련해서 언제 이게 뭐 선고가 날지 뭐 등등등은 뭐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기밀 사항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추첨으로 하기는 해요. 지금 원래 2심 재판부 빼놓고
그런데 이게 언제 날지를 모른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6월 3일이 대선인데 6월 1일 날, 뭐 6월 1일은 휴일이구나. 이제 뭐 이를테면 5월 뭐 네. 말일 날 이쯤에 갑자기 고법이 유죄. 어쨌든 유죄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죄인데 이를테면 이거를 또 100만 원 이상이냐, 100만 원 이하냐. 1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는 거고 이하면은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선 며칠 전에 서울 고법이 마음대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아,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짜 이 불확실성과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부가 지금 자기네들이 모든 거에 이니셔티브를 우리가 쥐고 가겠다. 우리가 그러니까요. 생사 네. 여탈자가 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거예요. 물론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사법부에 이제 우리가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로 물론 삼권 분립이 있고 저는 존중합니다. 뭐 이제 법원과 뭐 이제 국회와 다 존중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가장 어떤 우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근데 지금 사법부가 다 모든 거를 결정을 하고 네. 우리가 최고의 권력이다라고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참 굉장히 좀 놀랍네요. 예. 저 궁금한 거 질문 하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후보 등록까지 했고 대선 전인데 파기환송돼서 그래서 다시 100만 원 이상 피선거권 박탈되는 형이 나와요. 그러면 다시 대법원으로 또 가는 거잖아요. 재산고 또 하는 거죠. 예. 그렇죠. 만약 그렇게 그런데 되면, 예. 그 다시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 그 고법에서 그 판단이 나오면 피선거권 바로 박탈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면 대법까지 또 아니, 가야 대법까지 돼요. 또 가야 돼 지금. 그래서 대법 결정이 나야 네.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은 사실은 그러니까 한 달 내에 다시 고법에서 또 대법으로 가서 이게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사실. 네, 그렇죠. 네, 네. 높지는 않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더 문제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법원이 어느 정도 이 중요한 대선을 앞둔 시점에 대법원이 저는 그 지기현 판사 때도 제가 똑같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무슨 판사들은 뉴스도 안 봅니까? 아니 무슨 혼자 어디 뭐 화성에 살아요? 아니 윤석열이가 그 심우정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가능성 그걸 통해서 만약에 석방이 이루어지면은 경천동지할 일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 네.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본인이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을 내리더라도 재구속을 한다든지 뭔가 그 방식을 세우고 가야 되는데 지금 대법원도 마찬가지죠. 대선 치르는 거 모릅니까? 마치 대선이 없는 것처럼 지금 무책임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니 유죄라면서요. 그럼 파기자판으로 그럼 차라리 피선거권을 박탈을 하든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대로 가가지고 대선 다 치렀습니다. 한 6월 말쯤에 고법에서 결정 내리고 한 7월 중순쯤에 대법원이 판단을 또 내리면 또 대선 무효 논란을 또 만들 거예요 대법원이. 그러면 이게 새 정부를 출범시키고 나서도 이게 나라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네. 혼란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도 의견 대립이 있었겠죠. 그 안에도 보수 성향, 진보 성향 다 있잖아요. 그렇지. 네. 이런 중차대한 판결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명예를 걸고 숙고하고 그때 헌법재판소가 이거 늦게 나온다고 얼마나 맞아요. 국민들이 비판했습니까? 맞아. 예. 그 정도로 숙고해서 누구도 이의제기 못하게 만들어서 전원일치로 판단 내린 거 아닙니까? 근데 대법원은 졸속으로 이틀 만에 자기들이 그냥 2번 심리해놓고 바로 그냥 판결문 쓰니까 이렇게 논리 모순적인 판결문을 쓰는 거예요. 아니 2심에 대해서 답을 하고 본인들이 파기환송을 해야 되는데 1심 판결문을 가지고 본인들이 답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거 잘못됐다고 원심이 지적을 한 건데.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지금 대법까지 나올 가능성이 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어렵다고 보입니다만. 하지만 네. 근데 엄청난 혼란이에요. 그런데 이 어렵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대법 판단 나온 것도 사실상 전례 없는 빠른 시일 안에 나온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다시 고법에서 대법에 가면은 그 서류 송달 절차가 서로 맞아요. 있어요. 이 그것도 사건에 길어. 그러면 네. 또 가는 네. 그래서 기록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 기록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제 뭐 검토하고, 예. 그게 한 달이 걸려요. 그게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지금 그래서 이례적으로 빠른 게 지금 3월 26일 날 지금 고법 2심이 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5월 1일 날 낸 거잖아요. 이 서류가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그거를 개시를 시작한 게 4월 22일이니까 네. 3월 26일에서 4월 22일이니까 요게 거의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능하려면은 고법이 내일 모레 결정하면 돼. 아니 그러니까 내일 모레- 고법에서 배당도 해야 되고 또 그러니까. 하나는 심리도 한 번 더 열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심리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한 달 안에 못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오는데 불가능해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더 비겁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쨌든 그게. 근데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그럼 대선 전에 고법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럼 고법에서 100만 원 이상이 이제 유죄는 그렇지. 무조건 맞으니까 네. 이제 100만 원 이상이 나오는지 아니, 100만 원 80일지. 이하가 네. 100만 원 이하 이제 80이 나오는지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뭐 대법으로 가는 이게 조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아니 그리고 이제 모든 판단의 취지 이제 판결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분들이 가장 많이 재차 3차 강조하는 게 우리가 판단한 그 표현에 관련된 부분은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대로 돌려드리면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오늘 판결을 받아들이기가 절대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아니, 한번 왜냐면 보시죠 대선 결과를 일반 아니, 선거인이 그러니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굳이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까지 특정 후보에 대해서 유죄 심증을 강력하게 심어주는 이유가 뭔지 일반 유권자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우리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일반 네. 유권자의 시각이라고 써놓고 사실 그 유권자는 한덕수 아닙니까? 한덕수의 시각에서 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시각에서. 국민의힘의 네. 시각에서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사실은요 그 방송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내일 절대 파기자판은 못 내릴 것이다. 대법원이 쫄보들이라. 네. 아니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자신 있으면 파기자판 하라고요. 내일부터 대법원 앞에 다 사람들 가게.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상고기각 아니면 결국 파기환송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가장 비열한 선택지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전 이렇게 돼버리면은요. 진짜 국민들이 모든 선택권을 그러면 이제 대법원이 유죄의 심증만 줘가지고 결국에는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지금 대신해주는 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사법부의 역사상 이런 선거 개입을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아니. 너무나도 비겁한 판단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생각이 파기자판을 드냐면은 못하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판결문이나 기자들에게 뿌린 보도자료 이런 중차대한 결정 같은 경우에는 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리의 과정이 너무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온갖 억측이 난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헌재에서 전원 재판부가 판단하는 사안이나 대법원에서 대법관 모두가 모여서 하는 전원합의체 선고의 경우에는 모든 회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걸 판결하면 모두 다 공개해라 국민한테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사실 우리가 합의기를 2번 열었다고 하는데 조희대가 주도해서 그냥 땅땅땅 때렸는지 아니면 일부가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냈는데 묵살하고 합의기를 더 안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판결 쓸 거면 알 권리라도 충족시켜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 생각을 하는데 뭐 헌재에 대해서 이제 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수를 쳤지만은 도대체 지연되는 것이 왜 지연되는 건지 이게 시민들, 국민들한테 알릴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쨌든 뭐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이제 뭐 1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불친절하다. 이게 불친절함을 넘어서 뭐라고 해요? 이 법조 엘리트들이 우리가 이 나라는 다스리고 우리가 알아서 판단할 거야. 뭐 이런 겁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의견이 갈려서 뭐 이견도 있을 수 있지만은 최소한의 제공해줘야 될 정보는 좀 이렇게 이례적으로 이렇게 빨라진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얘기를 좀 뭐 뒤늦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충분히 미리 네.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그래서 네.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파기환송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고기각이면은 그대로 정리되는데 그것도 사실 선거 개입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대법원이 먼저 판단을 내려주니까. 근데 파기환송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 이건요, 제가 볼 때는 이 판결문 내용 이제 국민들이 다 스터디하실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1심, 2심, 3심 이제 아마 다 뽑아볼 겁니다. 비교해 보는 거지. 국민들이 다 읽어볼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잘못된 거 느끼실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파기환송을 통해 가지고요, 정치 기소, 정치 재판이라는 걸 사법부가 인정해 줌으로써 오히려 이재명 후보 전 지지율이 2% 3%도 올라갈 더 것 올라간다. 같아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법부 개혁 얘기가 전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죠. 새 정부에서 사법부 개혁 나오면요 법원에서 가장 아픈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지금은 대법원이 3심을 하잖아요. 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열어주는 겁니다. 아 헌재로 갈 수 있게. 아, 불복 수단을 둔다. 불복 수단을 네. 주는 이거 열어주면 대법원은 이제 완전히 위상에서 대법원 헌재 밑으로 가는 거거든요. 전 앞으로 새 정부 나오면은 저부터도 조희대 대법원에 이거 신뢰 못하기 때문에 네. 저는 헌법 소원에 대해서 전 재판도 넣어야 된다. 이거부터 저는 아마 국민들이 시민운동 벌일 것 같아요. 이거 저는 사법부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팠다. 여기 지금 여기에 개입해가지고 뭔가 대선판 흔들어보고 자기들이 판을 좀 짜보려고 했는데 그 의도까지 들켰다. 네. 전 앞으로는 이제 헌법재판소 밑으로 대법원은 들어갈 일만 남았고요. 아마 검찰도 공수처 밑으로 들어갈 일만 남은 거 아니냐. 아니 근데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이런 그 판결을 할 때 사실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그 선고를 TV나 이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 적이 드물잖아요. 예를 들면 박근혜 이제 국정농단 사건도 한번 있었고 또 이제 동일 피고인인데 이재명 그 관련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돼 허위사실 공표 관련된 문제 그 예전에 경기지사 시설의 문제인 거죠. 그거 이제 파기환송할 때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깡으로
TV 생중계 했을까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TV 생중계를 하니 이게 이제 상고기각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네. 큰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이제 논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더 놀라워요. 근데 이거는 진짜로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라는 것 같아요. 정말로. 예, 우리는 범죄자는 용납할 수 없어. 뭐 그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범죄자는 용납할 수 없고 아무리 당장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대법원은 엄정하게 처리하는 이런 추상 같은 이런 기관이야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나온 자료로 나온 이 법리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이라서 모두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너보고 이렇게 해도 이건 정치 개입이다. 아무리 뭘 이거를 네. 뜯어봐도. 아니, 대법에서 이거를 어쨌든 판결을 내릴 때 국회 증감법도 그럼 같이 언급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법률 판단. 아니 그리고 아니 지금 제가 너 왜 웃었냐면 네. 제가 지금 페이스북을 잠깐 어플 켜봤어요. 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반 이재명 전선으로 모든 저의 패친들이 네. 다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모든 걸 마치 짠 듯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법원이 완전히 이거 지금 반 이재명 선거운동을 앞장서서 좀 해주고 있어서 이런 선거운동 기관을 대법원으로 대한민국 최고법원으로 놔둘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저희 스스로 무덤 팠다 봅니다. 시청